더러운 시장 냄새나는 집안과는 절대 결혼할 수 없어요. 결혼식장에서 터져나온 이 한마디로 한 여성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남자친구는 등을 돌렸고 가족들은 모두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 그녀가 알게 된 충격적인 진실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을 했는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녀는 왜 이렇게 처절한 후회를 하게 되었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미니는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6개월 전 어느 토요일 오후 예비 남편 성민이와의 결혼을 2주 앞두고 있던 때였습니다. 딩동. 초인종 소리와 함께 문 앞에 서 있던 분은 성민이의 어머니, 즉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 손에는 비닐봉지를 들고 계셨죠. 민이야, 안녕. 청국장 끓여서 좀 가져왔어. 몸에 좋으니까 많이 먹어. 예비 시어머니는 언제나 그랬듯 투박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이는 겉으로는 고맙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시장에서 청국장을 파는 예비 시어머니가 가져다주는 음식을 먹는 것이 왠지 꺼림칙했던 것입니다. 어머니, 들어오세요. 민이가 인사를 하자 예비 시어머니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이야, 어머니 양말에 검은 봉다리 좀 신어주겠니? 순간 민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발에는 낡은 면양말이 신어져 있었는데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이는 참았습니다. 결혼을 2주 앞둔 상황에서 예비 시어머니와 마찰을 일으킬 수는 없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민이는 마지못해 검은 비닐봉지를 가져와 예비 시어머니의 발에 씌워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코를 찌르는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시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시느라 생긴 냄새였을 텐데 민이에게는 견딜 수 없는 불쾌함으로 다가왔습니다. 고마워, 민이야. 그럼 나는 이만 갈게. 청국장 꼭 먹어야 해. 예비 시어머니는 30분 정도 머물다가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가 나가신 직후 민이가 한 행동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방역업체죠. 지금 당장 와주세요. 집 전체를 소독해 주셔야겠어요. 민이는 예비 시어머니가 나가시자마자 방역업체를 불렀습니다. 시장에서 일하시는 예비 시어머니가 병균을 옮겼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1시간 후 방역업체 직원들이 와서 집 전체에 소독약을 뿌렸습니다. 민이는 마스크를 쓰고 베란다로 피해 있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런 집안과 결혼한다니 정말 괜찮을까? 민이는 명문대를 나온 엘리트였습니다.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반면 성민이의 어머니는 시장에서 청국장을 파는 서민이었습니다. 민이에게는 이런 계층 차이가 점점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이는 성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민아, 어머니가 오늘 다녀가셨는데. 응, 엄마가 청국장 가져다 줬다고 하시던데. 고마웠지?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어머니가 양말에 검은 봉다리를 신어달라고 하시더라고. 그리고 냄새가 좀. 전화 너머로 성민이의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이야, 우리 엄마는 하루 종일 시장에서 일하셔. 그러니까 좀 이해해줘. 그리고 검은 봉다리는 혹시 집을 더럽힐까봐 배려하신 거야. 배려라고? 그게 배려야? 나는 방역업체까지 불렀어. 혹시 병균이 옮을까봐. 뭐, 방역업체를? 성민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민이야, 그건 좀 심한 것 같은데. 심해. 나는 내 건강을 지키려고 한 건데. 뭐가 심해? 시장에서 온갖 더러운 것들 만지고 다니시는 분이 우리 집에 와서. 민이야, 그만해. 우리 엄마를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야. 전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날 밤 민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과연 이런 집안과 결혼하는 것이 맞는지 계속 고민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이의 마음속에는 예비 시어머니에 대한 불신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청국장을 파는 것, 낡은 옷차림, 그리고 그 특유의 냄새까지 모든 것이 민이에게는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이는 친구들에게 하소연했습니다. 너희들은 몰라. 시어머니가 시장에서 청국장 파시는데 진짜 냄새가. 어머, 민이야. 그래도 곧 가족이 될 분인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않을까? 친구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아, 너는 내 입장이 되어봐.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 다니는 내가 시장 아줌마랑 가족이 된다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그래도 성민이는 좋은 사람이잖아. 그리고 어머니도 나쁜 분은 아니실 텐데. 좋은 사람이면 뭐해? 집안 격이 안 맞는데.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이미지가 있다고. 민희는 점점 더 예비 시어머니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민이가 어머니 이야기만 해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2주 후 결혼식이 다가오면서 민희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과연 이 결혼이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포기해야 하는 건지. 그런데 민희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오해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게 될지를. 더욱 중요한 것은 예비 시어머니의 진짜 정체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결혼식까지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민희는 웨딩드레스 피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성민이와 함께 있었습니다. 민희야, 우리 엄마가 내일 또 오신다고 하셔. 결혼식 준비하면서 뭔가 도와드리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 성민이의 말에 민희의 표정이 즉시 어두워졌습니다. 지난번 방역업체 사건 이후로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기만 했습니다. 또 와. 뭘 도우신다는 거야? 우리 웨딩 플래너가 다 알아서 하는데. 그래도 엄마 입장에서는 아들 결혼인데 뭔가 하고 싶으신 거겠지. 이해해줘. 민희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명문가 출신인 자신의 어머니는 우아하고 세련된 분이셨습니다. 평소에도 고급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시고 골프나 요가를 즐기시며 부인의 모임에도 참석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니와 비교하면 성민이의 어머니는 너무나 다른 세계의 사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예비 시어머니가 다시 방문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짐을 들고 오셨습니다. 민희야, 안녕. 오늘은 미역국 재료랑 북어 좀 가져왔어. 결혼하고 나면 성민이한테 자주 끓여줘야 해. 예비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더 들뜬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의 결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것이 그렇게 기쁘신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민희는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가져온 미역과 북어에서는 시장 특유의 비린내가 났습니다. 민희는 코를 찌푸리며 창문을 열었습니다. 민희야, 그리고 이것 좀 봐. 내가 직접 담근 김치야. 우리 성민이가 어릴 때부터 이 김치만 먹고 자랐어. 예비 시어머니는 큰 김치통을 들고 오셨습니다. 하지만 민희의 눈에는 그 김치통이 낡고 지저분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김치는 저희 집에 있어요. 굳이 가져오지 않으셔도. 아이고, 사 먹는 김치랑은 맛이 다르지. 이건 내가 정성껏 담근 거야. 예비 시어머니는 기꺼이 냉장고에 김치를 넣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민희는 그것조차 싫었습니다. 자신의 깨끗한 냉장고에 시장에서 만든 김치가 들어간다는 생각만으로도 불쾌했습니다. 어머니, 냉장고가 좀 작아서 나중에 제가 따로 보관할게요. 민희의 말에 예비 시어머니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해. 어쨌든 우리 성민이 좋아하는 맛이니까 꼭 먹여줘. 그날도 예비 시어머니가 가신 후 민희는 또다시 방역업체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더 철저하게 소독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냉장고, 주변이랑 식탁 쪽을 집중적으로 해주세요. 민희는 마스크를 쓰고 베란다로 피해 있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살 수는 없어. 결혼하고 나면 더 자주 오실 텐데. 그날 저녁, 민희는 대학 동창들과의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모두 비슷한 배경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민희야, 결혼식이 일주일 후라며 시어머니는 어떠셔? 친구 혜진이가 물었습니다. 민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좀 복잡해. 시어머니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거든. 어머, 무슨 장사? 청국장. 파세요. 친구들 사이에 잠시 정적이 흘렸습니다. 모두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이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이들이었기에 시장 장사라는 것이 낯설게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성민이는 괜찮은 사람이잖아. 대학도 좋은 곳 나왔고 직업도 안정적이고. 수진이가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야. 계속 집에 오시는데 냄새도 나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어제는 김치를 직접 담가서 가져오셨는데 솔직히 먹기가 싫더라고. 민희야, 그건 좀. 너희들은 몰라.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우리 엄마는 부인회장도 하시고 아빠는 대기업 임원이셔. 그런데 갑자기 시장 아줌마가 시어머니가 된다고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 민희의 말에 친구들은 더 이상 뭐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에 돌아온 민희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명품 드레스를 입고 고급 화장품으로 화장한 자신의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면 시장에서 청국장을 파는 어머니를 둔 며느리가 된다니 상상만 해도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 민희는 성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민아, 우리 좀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그냥 결혼 전에 정리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다음 날 두 사람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민희는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성민아, 나 솔직히 말할게. 어머니 때문에 고민이 많아. 엄마가 뭘 잘못했어? 성민이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랑 너무 다르시잖아. 계층이라는 게 있지 않을까? 계층? 민희야,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우리 부모님은 대기업 임원이시고 너도 좋은 회사 다니잖아. 그런데 어머니는 뭐 시장에서 장사하신다고 무시하는 거야? 성민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민희는 당황했지만 이미 시작한 말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야. 그냥 우리가 살아온 환경이 다르잖아. 앞으로 어떻게 어울려 지낼지가 걱정되는 거야. 민희야, 내가 널 그렇게 얕은 사람으로 알았으면 처음부터 사귀지도 않았을 거야. 얕다고? 나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결국 그날 만남은 좋지 않게 끝났습니다. 성민이는 화를 내며 자리를 떠났고 민희는 혼자 카페에 남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민희는 아직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무시하고 있는 예비 시어머니가 사실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큰 부자라는 것을 말입니다. 결혼식 전날 밤이었습니다. 민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성민이와의 마지막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내일이면 정말로 그 집안의 며느리가 된다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새벽 2시경 민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성민이었습니다. 민희야, 자고 있었어? 미안해. 그런데 급한 일이 생겼어. 무슨 일이야? 우리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에 있어. 민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예비 시어머니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결혼식 전날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많이 아프세요? 과로 때문인 것 같아. 우리 결혼식 준비하시느라 밤낮 없이 일하셨거든. 시장 일도 하시면서 결혼식 음식도 직접 준비하신다고. 성민이의 목소리에서 걱정과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민희는 순간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혹시 자신이 너무 냉정하게 대했던 것은 아닐까. 그럼 결혼식은 어떻게 해? 일단 엄마 상태를 보고 결정해야겠어. 너무 미안해, 민희야. 다음 날 아침 예비 시어머니는 다행히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장에 오시기에는 여전히 무리인 상태였습니다. 엄마, 무리하지 마세요. 집에서 쉬고 계세요. 성민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안 돼. 내 아들 결혼식인데 어떻게 안 갈 수 있어. 괜찮다. 조금만 쉬면 돼. 결국 예비 시어머니는 결혼식에 참석하기로 하셨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준비하시느라 평소보다 더 수수한 옷차림이셨습니다. 검은색 정장이긴 했지만 백화점에서 산 것이 아닌 시장에서 구입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후 2시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민희 하객들은 대부분 명문대 동창들과 대기업 직장 동료들이었습니다. 모두 고급스럽게 차려입고 왔고 결혼식장 분위기도 화려했습니다. 반면 성민이 측 하객들은 대부분 동네 사람들과 시장 상인들이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동료들이었죠. 그들의 옷차림은 소박했고 말투도 거칠었습니다. 어머, 우리 성민이 장가 가는구나. 신부가 정말 예쁘네. 그러게, 성민이 엄마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시장 상인들의 큰 목소리가 결혼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희의 하객들은 살짝 인상을 찌푸리며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민희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아한 한복을 입고 계셨던 민희의 어머니는 성민이 측 하객들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저 사람들이 사돈 측 하객들이라는 거야? 민희의 어머니가 옆에 있던 친척에게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 목소리 좀 낮추세요. 들릴까 봐요. 하지만 민희의 어머니의 불쾌한 표정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신랑 신부 입장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희는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걸어가면서 하객들을 바라보니 양쪽의 차이가 너무나 극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왼쪽에는 고급스럽게 차려입은 자신의 하객들, 오른쪽에는 소박한 옷차림의 성민이 하객들. 마치 두 개의 다른 세계가 한 공간에 모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미니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특히 예비 시어머니가 앞줄에 앉아 계신 모습을 보니 더욱 그랬습니다. 병원에서 막 나오신 탓인지 얼굴이 창백하셨고 옷차림도 다른 어머니들에 비해 초라해 보였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니의 대학 동기인 혜진이가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성민이의 어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혜진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랑 어머니입니다. 우리 미니 잘 부탁드려요. 그런데 혜진이는 예비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살짝 당황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소박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혜진이는 어색하게 인사를 했지만 내심 놀라고 있었습니다. 미니가 말한 게 이 정도였나? 혜진이는 곧바로 다른 친구들에게 가서 속삭였습니다. 야, 신랑 어머니 봤어? 진짜 시장 아줌마같이 생기셨네. 정말 어떻게 생기셨는데? 옷도 그렇고 뭔가 좀 그래. 미니랑 정말 안 어울린다. 친구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결국 미니의 귀에까지 들어왔습니다. 미니야, 괜찮아? 친구들이 좀 이상하게 쳐다보던데.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니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걱정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식사를 하면서 큰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민이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매일 새벽부터 청국장 끓이고 시장 일하고 이제 며느리 생겼으니까 좀 편해지겠네. 그러게요. 성민이가 효자라 엄마 고생시키지 않을 거예요. 신부도 참 예쁘네요. 그런데 좀 차가워 보이긴 하네. 성민이 엄마랑 잘 지낼까요? 시장 상인들의 거침없는 이야기가 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니 하객들은 점점 더 불편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한 시장 상인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성민이 엄마가 얼마나 정성스러운지 아세요? 며느리 집에 청국장도 직접 갖다 주고 김치도 담가서 갖다 주고 그런데 며느리가 방역업체를 불렀다면서요? 하하. 순간 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미니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까지 다 알고 있는 거지? 미니는 당황했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자신의 친구들과 친척들이 모두 이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니야, 설마 그게 사실이야? 혜진이가 작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미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미니 안에서 쌓여있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창피함, 분노, 억울함.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미니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식장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는 더러운 시장 냄새나는 집안과는 절대 결혼할 수 없어요. 식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미니를 바라봤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고 성민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니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미니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이 그녀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였다는 것을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미니의 그 한마디가 끝나자마자 결혼식장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200여 명의 하객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미니를 바라봤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성민이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미니야,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성민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상처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들었잖아. 나는 이런 결혼 못해. 미니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창피함과 분노로 인해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휘청거리며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옆에 있던 시장 상인들이 급히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성민이 엄마, 저런 말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은 이미 새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어제 병원에 입원했다가 나온 몸에 이런 충격까지 받으니 몸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성민이는 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니야, 우리 엄마한테 사과해. 사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사실이라고. 우리 엄마가 뭘 잘못하셨다고 그런 말을 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랑 안 맞다는 거야. 나는 이런 집안과 결혼할 수 없어. 미니의 말에 성민이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어. 미니야, 우리는 이제 끝이야.
성민이는 곧바로 어머니에게 다가가서 부축했습니다. 엄마, 집에 가세요.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 없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성민아, 미안해. 엄마가 부족해서. 엄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엄마는 아무것도 잘못하신 게 없어요. 성민이는 어머니를 부축하며 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분개한 표정으로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런 여자가 어디 있어? 시어머니한테 저런 말을 하다니. 성민이가 잘 됐어. 저런 여자랑 결혼 안 하는 게 다행이야. 시장 상인들의 분노 섞인 목소리가 식장을 떠나면서도 들려왔습니다. 결국 결혼식은 완전히 파탄이 났습니다. 민희는 혼자 식장에 남겨졌고 자신의 하객들도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하나둘씩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민희의 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민희야, 집에 가자. 여기서 더 있을 이유 없어. 엄마, 괜찮아. 엄마도 사실 좀 이상하다 생각했어. 애초에 너랑 안 맞는 집안이었어. 민희의 어머니는 딸을 위로하는 듯했지만 사실은 민희의 행동에 어느 정도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희는 집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을 뿐인데 민희는 점점 더 자신을 합리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민이와 그의 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커져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희는 직장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결혼식 소식은 이미 회사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민희 씨, 어제 무슨 일이 있었다면서요? 동료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희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결혼이 취소됐어요. 집안이 안 맞아서요. 그런 일이. 동료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민희는 그들의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분명히 자신을 이상하게 보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민희는 혜진이와 만났습니다. 민희야, 어제 정말 충격이었어. 괜찮아? 충격, 뭐가? 그래도 결혼식장에서 그렇게 말하는 건 좀 심했던 것 같아. 혜진이의 말에 민희는 화가 났습니다. 심해? 내가 거짓말했어. 실제로 더러웠잖아. 시장에서 온갖 더러운 것들 만지고 다니시는 분이. 그래도 그분이 곧 시어머니가 될 분이었잖아. 다행히 안 됐지. 만약 결혼했다면 내 인생이 망가졌을 거야. 민희는 점점 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무시했어. 특히 성민이. 마지막에 차갑게 돌아서던 모습이 기억나네. 그날 저녁, 민희는 인터넷에서 성민이의 소식을 찾아봤습니다. SNS를 뒤져보니 성민이가 다니는 회사 정보가 나왔습니다. 성민이가 다니는 회사, 거기 우리 회사랑 거래하는 곳이잖아. 민희는 갑자기 기묘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대기업 구매팀 과장으로 일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면 성민이 회사와의 거래를 중단시킬 수도 있겠네. 민희의 머릿속에서 복수 계획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차갑게 대한 성민이와 자신을 무시한 그 집안에게 대가를 치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민희는 회사에서 성민이가 다니는 중소기업과의 거래 내역을 찾아봤습니다. 다행히 자신의 권한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였습니다. 연간 거래액이 30억 정도네. 우리 회사에서 거래를 중단하면 성민이 회사는 큰 타격을 받을 거야. 민희는 상사에게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부장님, 이 업체와의 거래를 재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 별 문제 없던 업체인데 최근 품질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업체로 교체하는 게 어떨까요? 민희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성민이 회사는 성실하게 거래를 해오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희는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업무에 끌어들였습니다. 그래? 그럼 검토해봐. 더 좋은 조건의 업체가 있으면 교체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 민희의 계획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주 후, 성민이의 회사는 갑작스럽게 거래 중단 통보를 받았습니다. 성민이는 급히 민희의 회사를 찾아갔지만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민희가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한편 성민이의 어머니는 결혼식 사건 이후 크게 충격을 받아 며칠째 시장에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민이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실제로는 크게 상처받은 상태였습니다. 자신이 정성껏 준비했던 아들의 결혼이 그런 식으로 끝나버린 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민희는 이런 소식들을 간접적으로 들으면서 묘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당연한 대가야.
나를 무시한 대가를 치르는 거지. 하지만 민희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복수하고 있는 그 예비 시어머니가 사실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큰 부자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복수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말입니다. 성민이의 회사 거래 중단은 단순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민희의 복수심은 날이 갈수록 더욱 치밀해졌습니다. 한 달 후, 민희는 회사 회식에서 우연히 중요한 정보를 들었습니다. 야, 너희 혹시 대명시장 아냐? 거기 재개발 얘기 나온다던데? 선배가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민희의 귀가 번쩍 떨어졌습니다. 대명시장. 그곳은 예비 시어머니가 청국장을 파는 시장이었습니다. 재개발이요. 확정된 건가요? 아직은 아니지. 그런데 시에서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야. 우리 회사도 그 프로젝트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고, 민희는 집에 돌아와서 즉시 재개발 관련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니 대명시장 재개발 계획이 실제로 검토 단계에 있었습니다. 만약 재개발이 확정되면 그 시장 상인들은 모두 쫓겨나겠네. 민희의 머릿속에서 또 다른 복수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회사가 그 재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면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재개발을 더욱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날, 민희는 부장에게 제안했습니다. 부장님, 대명시장 재개발 프로젝트에 우리 회사도 적극적으로 참여해보면 어떨까요? 대명시장, 갑자기 왜? 그 지역이 개발 잠재력이 높다고 생각해요. 일찍 참여하면 우리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민희는 그럴듯한 사업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부장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검토해봐. 자료 정리해서 임원진에게 보고하자. 민희의 계획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회사는 대명시장 재개발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기로 결정했고, 민희는 그 프로젝트의 실무진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성민이의 어머니는 여전히 결혼식 사건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씩 시장에 나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고, 나와도 예전 같은 활기를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성민이 엄마, 요즘 왜 이래요? 장사도 제대로 안 하시고. 옆 가게 사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 예비 시어머니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이 많이 나빠진 상태였습니다. 혹시 그 결혼 얘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며느리 안 들이는 게 다행이에요. 고마워. 그런데 우리 성민이가 많이 힘들어해서. 성민이는 결혼이 파탄난 이후 크게 상처받은 상태였습니다. 회사에서도 거래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개인적으로도 민희에 대한 배신감으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다른 일자리를 알아볼게요. 회사 상황도 좋지 않고. 성민아, 괜찮아. 엄마가 더 열심히 장사해서. 엄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엄마는 충분히 고생하셨어요. 모자 간의 대화는 늘 서로를 걱정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둘 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서로에게 부담을 주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 민희의 복수는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재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대명시장의 상황을 더 자세히 파악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과장님, 대명시장 상인 현황 조사서입니다. 후배가 가져온 자료를 보던 민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이름이 상인 명단에 있었는데 단순한 청국장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이상하네. 청국장 가게 외에 다른 상가도 여러 개 있네. 하지만 민희는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더 많은 가게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생각에만 집중했습니다. 재개발 일정을 좀 더 앞당길 수 있을까요? 민희는 시 공무원과의 회의에서 제안했습니다. 그게 상인들 이주 문제도 있고 보상 문제도 복잡해서 보상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면 어떨까요? 어차피 낡은 시장이고 상인들도 대부분 고령이시니까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민희의 제안은 냉정했습니다. 상인들의 생계보다는 개발 이익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대명시장에는 재개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상인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진짜 재개발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나이도 이런데 다른 곳에 가서 새로 시작하기 어렵잖아. 상인들의 걱정이 커져갔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민아, 시장의 재개발 얘기가 나돌아. 어떻게 해야 할까? 엄마, 일단 정확한 정보를 알아봐야죠. 아직 확정된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성민이도 불안했습니다. 어머니의 생계수단인 시장이 사라진다면 그들의 경제적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었습니다.
6개월 후 재개발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민희는 프로젝트 실무진으로서 상인들에게 이주 통보를 전달하는 역할까지 맡았습니다. 그날 민희는 직접 대명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를 직접 만나 이주 통보를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예비 시어머니는 민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6개월 전 그 결혼식장에서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민희야? 여기는 왜? 재개발 프로젝트 관련해서 왔어요. 이주 통보서를 드리러요. 민희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재개발이 정말 확정된 거야? 3개월 후에 이곳을 비워주셔야 해요. 보상금은 시세의 70% 수준으로 책정됐습니다. 민희는 무표정하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민희야, 그때 일은 정말 미안했어. 엄마가 부족해서. 예비 시어머니는 여전히 미안해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민희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개인적인 감정과는 관계없는 업무입니다. 기한 내에 이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는 돌아서서 시장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예비 시어머니가 주저앉는 소리가 들렸지만 민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희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괴롭히고 있는 그 예비 시어머니가 사실은 대명시장의 거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복수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곧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재개발 통보 후 2주가 지났습니다. 민희는 업무차 시청을 방문하고 있었는데 담당 공무원이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과장님, 대명시장 재개발 관련해서 좀 이상한 일이 있어요. 이상한 일이요? 시장 상인 중에 한 분이 보상 협상을 거부하고 계세요. 다른 상인들과는 달리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민희는 당황했습니다. 대부분의 상인들은 어쩔 수 없이 보상금을 받고 떠날 줄 알았는데 누군가 저항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인데요? 청국장 파시는 박순희 씨라고 아시는 분이세요? 민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박순희, 그것은 예비 시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분이 변호사를 선임했다고요? 그것도 김앤파트너스 법무법인에서 온 변호사더라고요. 웬만한 대기업들이 쓰는 로펌인데. 민희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시장에서 청국장을 파는 예비 시어머니가 어떻게 그런 고급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걸까요? 혹시 다른 상인들이 돈을 모아서 선임한 건 아닐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박순희 씨 개인 명의로 선임한 것 같은데. 참 이상해요. 그날 저녁, 민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상한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시장 상인이 어떻게 그런 비싼 변호사를? 다음 날, 민희는 재개발 관련 서류를 다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대명시장 건물 소유 현황을 보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하네. 박순희 씨 명의로 된 건물이 생각보다 많네. 민희가 발견한 것은 예비 시어머니의 이름으로 등록된 상가들이었습니다. 단순히 청국장 가게 하나가 아니라 시장 내 상가 10여 개가 모두 그녀의 소유였습니다. 설마 우연의 일치인가? 민희는 더 자세히 조사해봤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건 시장 전체 건물의 3센트가 박순희 씨 소유네. 민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무시했던 예비 시어머니가 사실은 시장의 큰 건물주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건물주라면 왜 직접 청국장을 팔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소박하게 살고 있는 걸까요? 민희는 더 깊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등기소에 직접 가서 자료를 확인해봤습니다. 그곳에서 민희가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 박순희 씨는 대명시장뿐만 아니라 인근 상가 건물 여러 채의 소유주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민희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시장에서 청국장을 파는 것은 사실이었는데 동시에 엄청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희는 예전에 성민이와 사귈 때 들었던 이야기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그때 성민이가 엄마는 어릴 때부터 시장에서 일하셨다고 했지. 그리고 매우 근검절약하신다고. 민희는 서서히 진실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수십 년간 시장에서 성실히 일하면서 하나씩 건물을 사들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숨기고 소박하게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민희는 시장 근처 부동산에 가서 자세한 정보를 물어봤습니다. 대명시장 박순희 씨요? 아, 그분 잘 알죠. 이 동네에서는 유명하세요. 유명하다고요?
시장에서 30년 넘게 장사하시면서 건물을 하나씩 사들이신 분이에요. 진짜 성실하고 검소하게 사세요. 돈이 모이면 바로 부동산에 투자하시고 그럼 많이 가지고 계세요? 어머, 많이요? 이 근처 건물만 해도. 아, 이런 얘기는 함부로 하면 안 되겠네요. 부동산 직원은 말을 아꼈지만 민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민희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무시하고 괴롭혔던 예비 시어머니가 사실은 엄청난 부자였던 것입니다. 그날 밤 민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성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민아, 나야, 민희. 민희, 갑자기 왜? 할 말 있으면 빨리 해. 성민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성민아, 어머니가 건물을 많이 가지고 계신 건 맞아? 갑자기 그걸 왜 물어보는데? 그냥 재개발 일로 알게 됐는데 혹시 어머니가 부자이신 건 아니야? 성민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걸 지금 와서 왜 물어봐? 너한테 무슨 상관이야? 대답해줘. 정말 궁금해. 우리 엄마는 평생 검소하게 사셨어. 번 돈을 모두 부동산에 투자하셨고 그래서 건물을 좀 가지고 계시지. 그런데 그게 뭐? 민희는 머리가 띵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지고 계셔? 민희야, 이런 걸 왜 묻는 거야? 설마 다시 관심이 생긴 건 아니지? 아니야. 그냥 우리 엄마는 시장에서 번 돈으로 건물 몇 채 사셨어. 그런데 절대 자랑하지 않으셔. 여전히 시장에서 일하시고 검소하게 사세요. 그게 우리 엄마 인생이야. 성민이는 말을 끝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무시했던 그분이 사실은. 민희는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고 진짜 중요한 것을 놓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주도한 재개발로 인해 예비 시어머니에게 큰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복수심 때문에 무고한 사람을 괴롭힌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이미 너무 많은 일이 벌어졌는데. 민희는 처음으로 후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민희는 아직 몰랐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진짜 자산 규모를,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를. 진실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성민이와의 전화 이후 민희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진실은 일주일 후에 찾아왔습니다. 과장님, 큰일 났어요. 후배가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왜 그래? 대명시장 재개발 건. 박순희 씨 측에서 법원에 재개발 중단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받아들여졌어요. 민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가처분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재개발이 중단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게 박순희 씨가 시장 전체 부지의 60%를 소유하고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우리가 파악한 것보다 훨씬 많았어요. 60%라고? 민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30%도 놀라운데 60%라니. 그뿐만 아니에요. 박순희 씨가 시 전체에 소유한 부동산을 조사해봤는데. 과장님, 이거 정말 놀라실 거예요. 후배가 건네준 자료를 본 민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박순희의 비시어머니의 부동산 소유 현황. 대명시장 부지 60% 소유시가 200억 원. 시내 상가 건물 15채 소유시가 300억 원. 아파트 30세대 소유시가 150억 원. 기타 토지 및 건물시가 100억 원. 총 자산 규모 약 750억 원. 이게 정말이야? 민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무시했던 예비 시어머니가 750억 원의 자산을 가진 거대한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네, 정확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분이 30년 동안 시장에서 벌어들인 돈을 모두 부동산에 투자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해요. 진짜 자수성가하신 분이에요. 민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750억? 우리 집안보다 훨씬 부자잖아. 민희의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이었지만 총 자산은 50억 원 정도였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그보다 15배나 더 부유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 재개발은 중단될 것 같아요. 박순희 씨가 60%를 소유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그분 허락 없이는 재개발이 불가능해요. 민희는 완전히 멘붕 상태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복수한다고 주도한 재개발이 실제로는 예비 시어머니에게 엄청난 이익을 안겨줄 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민희는 혼자 집에서 울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민희는 용기를 내서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시장에 가니 예비 시어머니는 여전히 청국장 가게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예비 시어머니는 민희를 보고 놀라셨습니다. 지난번에 냉정하게 이주 통보를 전달했던 민희였으니까요. 민희야, 또 무슨 일이야? 어머니, 제가 몰랐어. 어머니가 이렇게 많은 자산을 가지고 계신 줄. 예비 시어머니는 잠시 당황하시더니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아, 그걸 알았구나. 그래서 온 거야?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민희는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민희야,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갑자기 태도가 바뀌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 결혼식장에서 더러운 시장 냄새 나는 집안이라고 했을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예비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편견에 사로잡혀서. 민희야, 나는 돈 때문에 시장 일을 그만두지 않았어. 돈이 있어도 내 일을 계속하고 싶었어. 그게 내 인생이거든. 그런데 너는 그런 나를 더럽다고 했잖아. 예비 시어머니의 말에 민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는 내가 돈을 보고 달려온 줄 알아. 그때 성민이한테 그렇게 차갑게 굴더니 지금 와서. 어머니, 정말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내가 주도한 재개발로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민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자신이 재개발을 주도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그걸 어떻게? 내 변호사가 다 조사했어. 내가 우리를 괴롭히려고 일부러 재개발을 추진했다는 것도 알고 있어. 민희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이 들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처분 신청을 한 거야. 내 복수를 막기 위해서. 어머니, 민희야, 나는 내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너무 실망스러워서 그래. 내가 그렇게 정성껏 내게 잘해줬는데. 예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청국장도 직접 끓여서 가져다 주고 김치도 담가서 갖다 줬는데 넌 방역업체를 불렀잖아. 그때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민희는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봉다리를 신어달라고 한 것도 내 집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배려한 건데 넌 그것까지 더럽다고 생각했잖아. 어머니, 정말 몰랐어. 민희야, 나는 돈이 많아도 검소하게 살아왔어. 그게 내 방식이야. 그런데 너는 겉모습만 보고 나를 판단했어. 예비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도 이미 늦었어. 성민이도 너를 완전히 포기했고 나도 마찬가지야. 어머니,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안 돼. 민희야, 넌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과는 가족이 될 수 없어. 예비 시어머니는 민희를 보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민희야,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봐야 해. 그걸 배우길 바라. 민희는 그날 자신이 얼마나 큰 보물을 잃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자신보다 15배나 부유했지만 여전히 검소하고 정성스럽게 살아가는 진정한 어른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너무 늦었습니다. 그리고 민희는 아직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더 큰 진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예비 시어머니와의 만남 이후 민희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회사에서 민희를 부른 것은 인사팀이었습니다. 민희 과장님, 대명시장 재개발 건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인가요? 박순희 씨 측에서 우리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어요. 담당자의 개인적 감정이 개입되어 공정하지 못한 재개발이 추진되었다는 이유입니다. 민희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사내 조사 결과 과장님이 개인적인 복수 목적으로 재개발을 추진했다는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를 용납할 수 없어요. 그게 내일부터 무급 휴직 처분입니다. 소송이 끝나면 추가 징계를 검토하겠습니다. 민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의 복수심이 결국 자신의 커리어까지 망가뜨린 것입니다. 집에 돌아온 민희는 부모님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희야, 내가 정말 그런 짓을 했어?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 모르게 내가 대기업 과장이면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민희의 어머니도 화를 내셨습니다. 민희야, 엄마도 그때는 너 편을 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너무 심했어. 그분이 750억이나 되는 부자라니. 엄마도 그래.
돈 때문에 태도가 바뀌는 거야? 그게 아니라,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했다는 게 문제야. 민희는 가족들에게서마저 외면받는 현실에 절망했습니다. 한 달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성민이가 결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랑? 민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식을 전해준 것은 대학 동창 수진이었습니다. 대학 동창인데 소아과 의사래. 성민이 어머니를 정말 극진히 모신다고 해. 성민이 어머니도 그 여자를 정말 좋아하신다고 하더라. 민희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민희야, 더 놀라운 얘기가 있어. 뭔데? 성민이 어머니가 결혼 선물로 강남에 있는 신축 아파트를 사주셨다는 거야. 50억짜리. 민희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신이 버린 것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야. 성민이 어머니가 새 며느리한테 하신 말씀이 돈이 많아도 검소하게 살아야 한다. 사람은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셨다는 거야. 수진이의 말에 민희는 더욱 울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여전히 그 철학을 지키며 살고 계셨던 것입니다. 6개월 후 민희는 결국 회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소송에서 패소했을 뿐만 아니라 회사 내에서도 신뢰를 완전히 잃었기 때문입니다. 새 직장을 구하려고 했지만 이미 업계에는 민희의 사건이 소문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개인적 감정으로 업무를 처리한 직원이라는 낙인이 찍혔던 것입니다. 어느 날 민희는 우연히 대명시장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시장은 재개발이 중단되면서 예전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청국장 가게 앞을 지날 때 민희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가게 안에는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성민이의 새 부인인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 청국장 정말 맛있어요. 레시피 가르쳐 주세요. 그래? 고마워. 우리 성민이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맛이야. 예비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새 며느리를 진심으로 좋아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시장 일 배워보고 싶어요. 이렇게 손님들과 정다운 관계를 맺는 게 좋아 보여요. 정말. 그럼 가끔 와서 도와줘.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과 만나는 재미 때문에 하는 일이야. 민희는 그 대화를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시장 일을 계속하는 진짜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따뜻한 만남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민희는 예비 시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께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겉모습만 보고 어머니를 판단했습니다. 어머니의 진정한 마음과 인품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750억이라는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여전히 시장에서 일하시며 검소하게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따뜻한 만남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명문대를 나오고 대기업에서 일했지만 어머니보다 훨씬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겉모습에 속아서 진정한 가치를 놓쳤습니다.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다만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는 것만은 알아주세요. 앞으로 저는 어머니처럼 사람의 마음을 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입니다. 건강하세요. 민희 올림. 편지를 붙이고 일주일 후 예비 시어머니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민희야, 내 편지 잘 받았어. 진심이 느껴져서 고맙다. 나는 내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었어. 그냥 안타까웠어. 똑똑하고 능력 있는 아이가 겉모습에만 사로잡혀서 진정한 것을 놓치는 게 말이야.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야. 내가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해. 앞으로는 사람을 만날 때 마음을 먼저 보렴. 겉모습은 속일 수 있지만 마음은 속일 수 없거든. 건강하게 잘 살아. 박순희. 민희는 그 편지를 읽고 펑펑 울었습니다. 끝까지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예비 시어머니의 마음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1년 후 민희는 작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낮은 직급이었지만 민희는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민희는 변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께도 정중하게 인사하고 식당에서도 직원분들을 존중했습니다. 어느 날 민희는 우연히 성민이 부부를 거리에서 마주쳤습니다. 성민이는 민희를 보고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민희야, 잘 지내? 너도.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 내가 편지 보냈다고, 진심이 느껴진다고 하셨어. 민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성민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괜찮아.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 덕분에 나는 진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났고, 넌 중요한 걸 배웠으니까. 성민이의 아내도 민희에게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민이에게 많이 들었어요. 어머니도 민희 씨 걱정 많이 하세요. 그날, 민희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성공은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아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민희는 이제 사람을 돈이나 지위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사람의 마음과 인품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대명시장을 지나갈 때마다 여전히 시장에서 웃으며 일하시는 예비 시어머니를 보며 생각합니다. 진정한 부자는 저런 분이구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람을 처음 만날 때 여러분은 무엇을 먼저 보시나요? 겉모습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마음일까요? 때로는 가장 소중한 것이 가장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이겠죠.